예, 시장에서 있는 주요 이슈들 그리고 변수들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코스피 전반에 대해서부터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 분위기 다르고 오늘 또 분위기 다른 게 어제는 2100선 안착 물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2200선 가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내년 전망 나오는 그 최근에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 내년에 2,400포인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결국엔 올해 상승이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의 지금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계속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고 세 번째는 달러 부분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것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특히 신흥국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특히 저금리 기조 안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연말에 해소될 것이라는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에 기존의 악재들에 대한 소멸 기대감에 대한 반영되면서 호재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단지 이제 11월 달만 놓고 본다면 교보증권 리서치에서 보는 그런 밴드는 2,000에서 2,150으로 다소 보수적인데요. 역시 그런 부분들은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점은 하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0포인트 기준으로 본다면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 되거든요. 예. 낮은 부분인데 그 정도 이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말미에 밴드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슈별로 한번 따져보자면 어제 또 이 속보가 와서 그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발표는 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투자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경협주가 또 반응을 하니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협주는 사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하지만 특별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12월에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 쪽에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경협 관련주는 사실 실적보다는 스토리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유의하시고 제가 보기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더 실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제 한일 정상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 이제 그러면 일본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피해봤던 종목군들이 다시 좀 날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근에 보면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한일 관계 악화되면서 한국에 이제 관련된 제조업체들 특히 이제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 특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국산에 대한 니즈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중소기업들과의 대기업과의 협업이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뉴스나 이런 모멘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주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투자 매수 의견을 조심스럽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여행주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3분기까지 이미 적자가 반영됐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4분기에 회복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 이미 예약률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같고요. 오히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이제 그쪽에 대한 뭐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이런 동남아시아나 중국도 그리고 뭐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나 러시아 가까운 이쪽에 대체 여행지가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예약률의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한일 관계가 진짜 다시 개선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초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창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두드러졌을 때 포스코 잠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반짝 반등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약간 전고점 찍더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주 전반이 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올해 아마 철강주에 대한 부분은 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가격 하락,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로 마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철강 가격이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 열연 추출입 가격이 14주 만에 반등했고 미국 열연 그 유통 가격도 그 미국 철강사의 제품 가격 인상 시도 영향으로 11주 만에 상승을 반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포스코는 지금 PBR 기준으로 0.4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산 가치가 이 회사를 다 팔게 되면 1배라고 봤을 때 0.4배라면 상당히 저평가, 현저한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실적이 회복되고 턴어라운드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에서 과연 어떻게 그런 공급 수요는 분명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데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는 철강주는 사실 좀 투자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고 2020년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여부를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화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찬바람 계속 불고 뭐 10월부터 저희가 계속 뭐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배당주에 대한 그래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떻게 비유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배당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하는 이제 계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배당을 지급했고 또 작년과 재작년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면서 뭐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고 4분기 배당 수익률이 2.5% 이상인 기업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예. 그 순으로 보면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KTNG, 하나금융지주, KT 등인데요. 예. 결국에는 이런 배당주들은 이 연말까지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걸로 기대가 되지만 또 배당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엔 저금리 기조 안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배당만 보고 들어가셨다가 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그만큼의 또 시세 그럼요.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당 수익률 2%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좀 높아야. 한국에 계속적으로 배당 높이라는 얘기가 배당 성향을 높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은행이나 지주사, 은행 쪽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 향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그래도 받쳐줘야 나중에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도 높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보다 보면 금융주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KB금융지주도 포함이 돼 있고 이외에도 또 보수적인 KT나 KTNG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자, 업종군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장주격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만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지수가 자체가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자금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또 오늘 장에서는 우선주로 많이 좀 쏠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진짜 상승장이다라고 느끼려면 중소형주로도 많이 좀 퍼져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 쏠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G라는 쪽에 많이 쏠렸었고요. 예. 자금이나 시장의 관심들이. 근데 최근에
5G가 약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도 나오고 하면서 자금이 최근에 약간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나 뭐 컨텐츠, 게임 등등으로 약간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제약 바이오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유의점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싸다 비싸다 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결국엔 이 성장 스토리에 의존해서 회사 가는 방향을 보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엔 지금은 제약 바이오에 특히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컨텐츠 쪽에서도 뭐 아니면 게임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관심 가질 회사들 좀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굵직한 업종군들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최성원 부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좀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에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체육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에스텍 파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체육 하면은 이제 그냥 기존의 식물에서 추출해서 이제 고기 맛을 내는 그런 패티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예. 최근에 나스닥 상장을 한 그 비욘드 미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40불까지 갔다 80불로 하락을 했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텍파마 역시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그 대체육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업을 다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상반기 순이익이 100억 원을 넘게 기록을 했는데요. 좀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1,000억 원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 회사들 비상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지금 그 대표적인 게 KOTC 상장하고 있는 비보존이라는 회사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치만 해도 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대체육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 구글 벤처스나 싱가포르의 구글 펀드인 테마섹 등이 더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예. 우리가 흔히 맥도날드나 KFC, 버거킹도 이미 대체육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스텍 파마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한 종목 더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 게임주 말씀을 드렸던 이제 회사들 중에 베스파라고 있습니다. 예. 동사의 그 대표 게임이 킹스레이드라고 하고요. 순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신규 신작을 하나 또 내놓고 신규 캐주얼 게임이 2개 이상 또 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 추가로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예. 이제 기존의 그 원 게임 리스크를 해소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생각한다면 내년에 영업이익은 200억 원 이상이고 현재 보유 현금만 950억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시점은 결국에는 현저하게 저평가했을 때 사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또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가치를 받을 때 엑시트한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각기 다른 업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에스텍 파마와 베스파. 역시 저희들도 관심 있게 그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100선 안착에 이어서 정말 바람대로 2200선까지 좀 뚫고 올라가기를 계속 저희들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